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비행기 창밖에 펼쳐진 풍경들을 보게 되면 와, 한국은 완전한 아파트 공화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의 그 양도 문제지만 초고층, 초고밀도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저러다 불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디 저만의 헛된 걱정일까요? 땅이 좁아 이렇게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수도권을 조금만 벗어나면 전국에 널린 게 빈 땅들 아닌가요? 인간이 참새족의 후예들도 아닌데 땅을 밟고들 살아야지. 공중에 매달려서 아슬아슬하게 사는 게 천지의 이치하고도 맞을까요?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아파트라고 하는 데는 가장 못 사는 서민계층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부자들이 고층 아파트들로 가니 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공부 열심히들 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게 인생의 목표들이 됐으니 우리 한국 사회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좀 불쌍하지 않나요? 유럽을 여행해보면 도시와 주거 형태가 우리하고는 한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태리 쪽은 동서 해안가를 따라 작은 도시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대부분 단독주택들이고 아파트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도시를 최대한 자연 환경에 붙여 자연 친화적,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특징이 느껴집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이고 독일도 마찬가지지요. 유럽서에 어딜 가나 우리같이 무지막지하게 아파트 고층 빌딩 숲으로 도시가 만들어진 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뉴욕 빌딩 숲 모델이고 홍콩, 싱가포르, 도쿄 모델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도시가 형성 발전하는데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전술한 뉴욕, 홍콩, 싱가포르, 도쿄 모델입니다. 홍콩 한번 보세요. 완전히 빽빽합니다. 저렇게 되면 주차 공간은 어떻게 배치하는지, 저런 도시 모델은 자동차가 별로 없던 시대의 모델입니다. 일종의 도시형 국가 모델이지요. 홍콩, 싱가포르, 태국의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상해, 도쿄 모델들입니다. 도시가 먼저 지어지고 나서 인구가 늘었는데 그 인구들이 자동차를 끌고 들어오니 도시가 하루 종일 차량들에 치여 살 수가 없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들 때문에 숨쉬기가 엉망진창 되는 건 불보듯 뻔하지요.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죽지 못해 억지로 사는 도시들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대다수 도시들은 아시아풍 대도시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쪽 모델은 거의 전원 도시형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던 인구 밀도가 그리 높질 않지요. 런던의 총 면적은 1572 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 밀도는 평방 킬로미터당 5432명입니다. 서울 23,246명에 비해 기본 4배 정도 덜 붐비는 것이지요. 매년 인구 밀도도 4,358명 정도 되고 하이텔베르크는 1,354명 정도, 로마는 2,200명에 나폴리는 2,700명 정도, 프랑스 니스는 4,800명,
암스테르담은 3,500명 대충들 이렇습니다. 이러니 유럽 어느 도시를 가던 우리처럼 그렇게 붐빈다 하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조용하지요. 아우, 이러면 장사들이 되나? 할 정도로 사람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골 지역들 가보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제주시 인구 밀도가 500명 내이고 전주시 인구 밀도가 3,100명 정도이니 유럽의 웬만한 도시들이 우리나라 전주나 제주, 강릉 정도의 느낌이다 보면 좋겠네요. 전주 같은 도시에 가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많지 않은 걸 느끼실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단위당 인구 밀도를 확실히 높여주는 것이지요. 인구 밀도가 높은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 주변 토지들이 많이 공원으로 한다든가 해서 밀도 조절 정책이 있어야 하겠지요. 인구 밀도 문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양천구의 경우 인구 밀도가 26,319명이나 되고 송파구는 19,000명, 부산 해운대구는 7,949명, 경기 성남시는 6,674명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밀도는 OECD 국가에서는 단연 1위입니다. 서울 인구 밀도는 뉴욕의 8배, 도쿄의 3배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서울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뉴욕 시민들이 비해 8배나 작은 땅에 산다는 얘기이고 도쿄 사람들보다도 3분의 1 면적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설악산에 있는 속초 같은 도시에 아파트들을 짓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땅이 없어서 아파트로 가는 것인가요? 속초야말로 해안가에 얼마든지 땅이 있고 또 산속으로 들어가도 집 지을 수 있는 토지들이 얼마든지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런데도 아파트를 대량으로 허가내주는 것 보면 행정관청과 건설업자들이 유착되지 않고서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주도에 가보니까 내가 제주도에 온 건지 서울 어디 청량리쯤 와 있는 건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제주도도 아주 특색 없게 도시개발을 서울 모델로 하면서 다 망가뜨려 놓는 걸 보며 참 우리나라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래놓고 이걸 발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행정가나 정치인 등이 해외에 나가서 자꾸 봐야 합니다.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지요. 배운 게 있어야지요. 오로지 배운 건 아파트로만 지어야 발전이구나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뽐내는 나라 사람들이 전원 도시풍으로 사는 모습을 좀 봐야 합니다.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도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골프장 주변에 아파트들을 지어주고 인구를 상당수 아파트로 몰되 여분의 토지들은 또 잘 활용해 제대로 쓰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밀도로 밀어 넣으면 여분의 토지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지금보다 3분의 1 가격 또는 4분의 1 가격으로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한국 주택정책 관계자들 누구를 위한 주택개발 정책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미리 개발 예정지 주변 땅들 다 사놓질 않나? 아파트 입구 상가들 미리 선분양 받아 놓질 않나? 평당 가격이 2천,
3천씩 심지어는 5천 1억씩 되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로얄층 다 빼서 장난질들 하질 않나.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그간 공급자들의 농간에 모두 놀아난 정책들이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남의 나라 50년간 지을 물량을 10년 만에 뚝딱 지어버린 것이 한국의 주택건설 사업자들입니다. 한국 건설 사업자들이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중동 두바이의 부르스 할리파의 시공사는 삼성건설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센즈호텔은 쌍용건설이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 토목 기술자들의 능력은 세계가 인정합니다. 다리도 잘 놓고 터널 뚫는 것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기술들로 전 세계 주거혁명을 이끌어 갈 만합니다. 무조건 아파트만 갖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다른 모델, 다른 대안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국토 대다수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 아기들 울음소리 안 들린 지가 오랜 동네가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집 지을 땅이 없어 난리를 하고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땅들이 텅텅 놀고 있고 서울 아파트 한 채 팔면 뉴욕 아파트 서너 채도 산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렇게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들어섰는데도 아직도 내 집 한 채 못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집을 장만하긴 했는데 그놈의 이자 매달 내고 나면 맨날 빈털터레인 전국의 대다수 하우스 푸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을 명품 방송으로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